교육형, 세계 교육열 1위 대한민국이죠. 당연히 우리나라에 교육형 부모님이 참 많으세요. 자, 교육형 부모의 기본 모습 어떤가 볼까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적극성이 강한 유형이에요. 안녕하세요. 소통연 채널의 홍성민입니다. 오늘은 4가지 부모 유형 중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통제형 말씀드렸고요. 오늘 교육형, 그리고 다음 시간 자율형, 그리고 마지막 시간 코치형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형, 세계 교육열 1위 대한민국이죠. 당연히 우리나라에 교육형 부모님이 참 많으세요. 자, 교육형 부모의 기본 모습 어떤가 볼까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적극성이 강한 유형이에요. 난 다 알아. 사실은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모 있을까요? 다 아세요. 그런데 거기에 통제 성향까지 강하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아이들에게는 정말 힘든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전제드립니다. 교육형 부모에게도 코드 맞는 자녀가 있어요.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일부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하라는 대로 여기 학원 저기 학원 다니면서 해가지고 잘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단 코드 맞을 때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엄마가 해주려고 하지만 아이가 따르지 않지요. 왜? 통제 성향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그 교육형의 모습, 부모의 모습과 자녀의 모습 살펴보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교육형 부모님은요, 기본적으로 논리적이세요. 그리고 공정, 목표를 강조하고요, 방법도 제시하고 자녀를 설득합니다. 설득이 조금 지나치면 강요를 하게 되겠죠. 근데 잘 안 통하면 어떻게 되죠? 엄격해지고요, 때로는 공격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지요. 근데 엄격해지고 거기까지도 덜 할 수 있어요. 공격적이 되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교육형 부모가 문제 없어 보여요. 겉으로 볼 때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코드 맞을 때는. 그러나 그 부모의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모가 교육형 부모세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반박할 것도 없어요. 목표는 강조하고 방법도 알려주면서 막 설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쌓여가면 어떻게 될까요? 잔소리가 되겠죠. 우리 똑같은 이야기도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답이 나오시죠. 그러면 그 모습에 대해서 자녀는 어느 정도 사춘기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지요. 순응할 것인가? 반항할 것인가? 사춘기를 지난 아이들의 심리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순응하는 게 좋을까요? 반항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교육형 부모와 코드가 맞는 자녀가 열심히 잘 코드가 맞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올라갔어요. 좋은 데 갔어요. 그 아이의 자존감은 어떨까요? 청년기를 지나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수능과 반항은요, 심리적으로는 반항이 훨씬 더 건강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정체감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니까요. 만약에 우리 중2병이라는 이야기 하고 있죠? 중2병이 적절하게 중2 시기에 오지 않고 그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순종적인 아이여서 고2 때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정말 최악 아닐까요? 중2 정도의 그 시기를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어야지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된,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앞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수능이든 반항이든 아이의 심리적 내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수능하는 아이는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서 힘들어지겠죠. 반항하는 아이는 끊임없이 내부 갈등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게 내적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표출이 되면서 가족 간의, 부모 자녀 간의 반항과 또는 잔소리와 꾸지람과 심하면 체벌, 이런 형태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아이의 마음은 절대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쉽지 않겠죠.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가게 될 겁니다.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나중에 이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 한 가지 먼저 짚어볼게요. 부정적인 감정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이 영상 보시는 분 어디서 배우셨을까요?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어느 과목에서 배우셨나요?
도덕, 윤리 이런 과목 괜히 들먹이지 마세요. 거기서 가르친 적 없어요. 30년 전에 우리 지금 부모님 세대에도 그걸 배운 적이 없지만 지금 세대 아이들도 종교 과목 어디에서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 배우는 거죠? 집에서 배우는 거예요. 일상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모순이 생기죠. 부모 세대도 그걸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그런데 자녀 세대는 그 제대로 배운 적 없는 부모에게서 일상에서 배워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부정적 감정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즘 분노 조절 장애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클렉션 한번 눌렀다고 골프채 들고 나오는 일, 이거 분노 조절 장애인 거예요. 이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번엔 다시 자기주도 학습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기주도 학습의 3가지 전제라는 게 있었죠. 자, 첫 번째 부모-자녀 관계. 교육형 부모와 교육형 코드 맞는 자녀라면 이 부분은 조금 악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주도력은 어떨까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또 국제검사 해가면서 이렇게 공부한 아이가 주도력이 얼마나 커져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공부해서 정말 엄마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그러면 끊임없이 잔소리, 꾸지람 이런 걸 들으면서 주도력과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겠죠. 관계는 일부 코드 맞으면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머지 주도력과 자존감은 또 역시 낮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 교육형 부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육형 부모는요, 쉬워요. 적극성은 이미 높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통제 성향을 낮춰서 내가 어떻게 코치형 부모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뒤에서도 다시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통제 성향을 낮추되 어떻게 아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또 자존감을 높여가면서 생활하도록 또는 학습하도록 만들어줄 것인가. 자, 그 답은 이후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부모 유형 중에 두 번째 교육형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또 자율형 설명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소통형 채널의 홍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